도내 시군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제각각입니다. 터미널 열 화상 카메라도 일부 지역에만 설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일회용품 규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민원에 충주시가 커피숍과 식당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충북 경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기업은 상반기 중국 수출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열화상 카메라가 터미널과 경로당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이 나는 사람을 감지해 중국 방문 이력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시군마다 도입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 도심에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쓰는 열화상 카메라를 버스 하차장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차구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이 하루씩 교대 근무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열이 있다는 붉은색이 나타나면 즉시 인적 조사를 해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선별 진료소로 보내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온이 37.5도로 확인이 되면 재난 방역 대책반에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이 옵니다. 점심시간 때면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노인복지관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확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 설치했습니다. 고열 환자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오송역과 청주 터미널에는 정작 없습니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없어요. 보건소에서 와서 좀 촬영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장비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인력까지 파견할 여력은 없다는 지자체가 많아 충청북도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분분한 것 같아요. 일부는 설치한 데도 있고 안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청주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환자가 인적 조사나 선별 진료소 이송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며 매장 안에서 커피잔 대신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충주시가 지자체 재량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유명 커피 전문점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주부터 컵 대신 일회용기에 커피를 달라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깨끗이 소독한 컵인데도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고 꺼리기 때문.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면 일회용기를 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손님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열탕 소독을 하던 아니면 UV 소독을 하던 하면서 위생 사항을 계속 준수는 해오고는 있다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서부터 이제 손님들이 충주시가 충북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제과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민원이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환경부에서는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쓰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불안하다는 민원이 최근 잇따르자 규정을 찾아 자치단체 재량으로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감염병 재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생 시에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반면 청주시는 환경부 지침대로 청주공항과 오송역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황.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없는 손님이 더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충주시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충북 자가격리 대상자가 3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14일인의 중국 방문자 가운데 8명이 어제 경미한 열과 호흡기 증상을 신고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인의 확진자 접촉자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소급하라는 정부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기존 능동감시 대상자 9명을 추가로 자가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중국 우한과 우한 교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의성 씨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우한시에 전달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의료용 장갑을 자매도시인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진천과 아산에 머물고 있는 우한 교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5천만 원어치 마스크 2만 개를 지원했으며 전남 보성군도 700여 명이 2주 이상 마실 수 있는 2,400만 원 상당의 녹차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충북 경제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특히 충북 수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의 차질이 불가피해 도내 기업들이 울상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친환경 놀이매트와 인조가죽 원단을 만드는 청주의 한 업체. 100만 달러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광저우와 칭다오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중국 내 유통망 가동은 모두 중단했습니다. 당장 지난달 말 중국으로 실어보낸 제품들도 몇 주 후 도착하자마자 고스란히 창고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 매출은 포기해야 할 정도. 한 4월, 5월까지 간다면은 아마 상반기에 저희 어떤 중국 쪽에 매출은 한 1-20%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시장 비중이 큰 도내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야심차게 중국 유통망 확대에 나섰던 한 업체는 인력 교류 자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북도의 당초 목표인 수출 260만 달러와 충북 경제 4%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청북도의 전체 수출 가운데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9%. 올해 충청북도와 경제단체들이 계획한 중국 관련 박람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확대 사업은 23개. 참여 기업만 249곳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잡힌 12개 사업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대체됐습니다. 인도나 스리랑카 이런 데로 좀 가고, 분들이 몽골, 울란바토르라든가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한번 기회도 이렇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선회를 한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충북 경제도 발이 묶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하자 청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에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지 반경 10km 이내에 소각시설이 없고 용량을 줄이면서 대기오염물질 예측 배출량이 감소해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바람 위에도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고 중점 민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조건부 동의로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 청주시는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신증서를 허가하지 않겠다며 소송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며 소송 제기 등 전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 금강유역청 상대로 지금 조건부 동의 나온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적합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문제고,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도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입안 제한을 거부한 금산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금산군의 승소한 사례와 우리 사례를 비교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용역까지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의회 차원에서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법적 싸움이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절기상 입춘을 맞아 충주 향교를 비롯한 지역 향교에서는 입춘방을 붙이고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했습니다. 입춘은 새해 첫 번째 절기로 예전에는 입춘이 되면 각 가정에서 복을 기원하면서 대문이나 문설주에 입춘방을 붙였습니다. 입춘인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종일 한겨울 추위가 이어졌고 저녁부터 자정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8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충북대학교 전자정보관 6층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고 건물에 있던 학생 9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구실에 있던 드론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오는 8일부터 청주국제공항의 모든 중국 노선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중국 옌지 노선을 운항하는 이스타항공과 남방항공에 운항 중단을 통보하면서 오는 금요일 이후 청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편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은 중국 입국자 전용 게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대신 대만 노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진천 혁신도시에서 김감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주민들이 물을 뿌리는 등 항의한 데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에 사과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을 대신해 사과하고 정부 차원에서 당시 주민들의 행동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격리 지역 농산물 판매도 감소하고 있다며 판촉 행사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